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또 진행을 도와줄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오늘 다홍색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상승장을 좀 기원하는 마음에서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또 붉은색 웜톤으로 옷을 입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제보다는 낙폭이 좀 줄기는 했지만 또 전반적으로 뭐 기술주를 중심으로 좀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헤지 펀드들이 주로 기술주를 중심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매도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흐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현재 지금 맵을 살펴보시면 종목별 혼조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간 차트를 저희가 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바 차트를 먼저 추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바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요. 최상단에 자리하고 있는 섹터는 에너지와 금융입니다. 아무래도 국제유가 계속해서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이번 주에는 지금 에너지 섹터가 상단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정말 자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주도 크게 오르는 모습 보여졌고요. 반면 현재 지금 하단에 자리하고 있는 섹터, 유틸리티와 헬스케어, 그리고 기초소재가 소폭의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11개 섹터 중에서 총 6개의 섹터가 상승 마감했고 5개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주간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주간으로 살펴봐도 에너지와 금융이 가장 크게 올랐다는 점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에너지 섹터는 한 주간 거의 7% 가까운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현재 지금 기술주가 한 주간 5% 넘게 내리면서 아무래도 지금 기술주의 매도세가 거세다라는 시장의 흐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간 흐름까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종목별 흐름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주로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느 섹터부터 확인하면 좋을까요, 장유진 캐스터? 네, 현재 지금 가장 강한 모습 보였던 에너지 sek터, 국제 유가 관련된 이슈 좀 더 네.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글로벌 브리핑에서도 카자흐스탄 관련된 이슈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카자흐스탄 정부는 유가 가격의 상한제 지속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면서 완전 폐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국민들이 좀 반발하면서 시위가 일어난 건데요. 아무래도 유가 가격 상한제를 폐지하게 되면은 원료값이 이렇게 좀 폭등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위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카자흐스탄에 이어서 리비안에서도 공급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리비아에서는 현재 송유관을 수리하는 이슈로 인해서 원유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요 산유국의 어떤 채널이 좀 막히면서 국제유가 공급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장중에 이런 이슈들이 정해지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80달러 선을 돌파했고요. 또한 브렌트유 역시 82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뉴욕 증시에서도 에너지 관련 섹터 전반적으로 초록불 켜내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엑슨모빌 확인해 보겠습니다. 2% 넘게 오르면서 68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 쉐브론은 소폭의 오름세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0.85% 오르며 123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노코필립스도 탄력이 좋았는데요. 역시 3% 넘게 오르며 78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너지 관련주들 함께 확인을 좀 해보고 오셨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국제 유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오프닝이 또 다시 재개가 된다고 하면은 에너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추이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도 함께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밤에 또 상승을 했던 금리 쪽 관련해서 또 금융주들도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금융 섹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지금 금융주 전반적으로 마스터카드와 비자를 제외하고는 초록불 강하게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저희가 미 10년물 국채금리 1.75%를 장중에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어떤 금리 인상, 조기 긴축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이 점점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지금 금융주 관련해서는 지금 월가 IB들이 다양한 투자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간밤에 상승률이 좋았던 웰스파고 살펴보겠습니다. 네, 웰스파고가 간밤에 2% 넘게 오르면서 53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우선 웰스파고는 자체적으로 시장의 위협 요인에 대한 어떤 분석을 내놨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지출에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우선 그리고 웰스파고에 대해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가 올해 최선호주로 선정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아무래도 주가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또한 JP 모건 역시 목표 주가를 기존의 53달러에서 57달러로 올려잡았습니다. 이어서 골드만삭스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골드만삭스를 어제 장연구소에서는 시포트 글로벌이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투자 의견이 기존에는 매수였는데 이번에 중립으로 좀 하향을 하게 됐는데요. M&A 시장과 IPO 시장이 둔화하고 있고 관련주로는 골드만삭스보다 모건 스탠리가 훨씬 낫다 이런 의견을 좀 내놨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간밤에 소폭의 내림세 기록하며 396달러 선에 거래됐습니다. 이어서 모건 스탠리도 함께 살펴보시죠. 옆에 MS란 티커를 가지고 있는데요. 반면 모건 스탠리는 1% 넘게 오르며 10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융 섹터들 또 그리고 금융주들 함께 확인을 해보고 오셨습니다. 네, 금융 섹터 중에서도 또 우리 또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비트코인이 또 간밤에 43,000달러 선까지 무너지게 되면서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와 관련한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현재 지금 코인베이스 살펴보시면요. 정규장과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해당 낙폭을 모두 상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조금 가상화폐 시장이 투심이 많이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시총 1, 2위를 다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계속해서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코인베이스 주가도 역시 가상화폐 시장과 함께 내림세를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간밤에는 조금 낙폭을 줄여낸 모습이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내놨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인베이스 주가까지 함께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네, 또 간밤에 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또 해당 또 주가에 대한 전망이 나온 종목들이 있는데요. 바로 소비재 섹터에서 나왔죠. 네, 맞습니다. 지금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한 소비재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좀 이상하게 실적과 많이 엇갈리는 그런 흐름을 좀 가져갔습니다. 먼저 약국 체인인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3% 가까이 내리면서 정규장 거래를 52달러 선에 마쳤는데요. 다만 애프터마켓에서는 현재 강보합권 흐름 가져가면서 정규장의 낙폭을 일부 메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지금 실적이 조금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탄력받은 종목도 있었습니다. 바로 베스베드 앤 비욘드인데요. 네, 현재 지금 살펴보시면 굉장히 강세가 엄청나다는 점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실제 이번 실적보다도 향후 성장성에 조금 더 기대를 하는 모습입니다. 실적은 이번에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그래도 마진율이 개선됐고 온라인 플랫폼을 현재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영업이익이 적자 축소됐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베스밴드 앤 비욘드는 간밤에 7% 넘게 8% 가까이 오르고서도 애프터마켓에서도 4% 넘게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버즈라는 종목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의류와 신발 관련 잡화 기업입니다. 간밤에 12% 넘게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현재 지금 올버즈, 모건 스탠리가 ESG 포지션이 시장에서 좀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을 했는데요.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버즈까지 확인을 해보고 오셨습니다. 우리 또 다시 매부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매부로 돌아오시면은 우리 또 항상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죠. 테슬라 주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간밤에 2% 넘게 하락하면서 천슬라 다시 지켜내고 있는데요. 테슬라와 관련한 소식 있죠?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간밤에 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투자 의견을 금융주에 이어서 많이 내놨는데요. 테슬라에 대해서도 이번에 목표 주가를 1,3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테슬라는 해당 소식에 탄력을 얻지 못한 채 결국은 내림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해서 대형 기술주들은 전반적으로 간밤에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네, 테슬라에 이어서 그 옆에 있는 녹색불을 강하게 켜고 있는 포드의 주가도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포드 간밤에 3.38% 상승하면서 2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포드에는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지금 간밤에 자동차 대표주 신호등과 같은 그런 흐름을 좀 가져갔는데요. 포드는 현재 CFRA에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좀 내놨습니다. CEO에 대한 높은 신뢰가 있는 기업이고 또한 전기차 판매가 증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목표 주가는 32달러로 올려잡았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포드의 주가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상승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제 또 살펴드렸던 바로 리비안의 주가도 함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 어제도 약세 이어갔는데요. 리비안과 관련한 소식 사실은 되게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이번에도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리비안을 올해 최선호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리비안은 어떤 환승연애 이런 여파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존과 스텔란티스의 협업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주가가 좀 급락세를 기록했는데 이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리비안은 3% 가까이 내리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환승연애라는 단어를 좀 짚어주셨는데 리비안 관련주들 계속해서 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 리비안처럼 지금 계속해서 조금 하락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기술주 부분에서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CNBC의 짐 크레이머죠. 네, 그 진행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을 지금 다 담을 수 있다 이건 아니고요. 그럼요. 그래도 종목을 좀 선별을 해줬습니다. 해당 종목들의 추이, 간밤의 추이를 함께 차례대로 짚어볼 텐데요. 먼저 처음으로 소개한 종목은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메타 플랫폼스 다행히 간밤에 지금 2% 넘게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인데요. 대형 기술주 중에서도 지금 등락이 엇갈렸다라는 말씀을 테슬라를 짚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해당 종목들 중에서도 과매도가 나왔다라고 시장이 판단한 종목들의 간밤에는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간밤에 33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은 세일즈포스입니다. 네, 세일즈포스도 이번 주에 계속해서 약세를 가져가다가 간밤에는 소폭의 오름세 기록하면서 22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많이 내림세를 가져왔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엔비디아인데요. 네, 현재 지금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엔비디아는 강했지만 종목별 혼조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2% 넘게 오르면서 28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트루이스트의 투자 의견도 나와 있어서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에 제시했던 389달러에서 이번에는 350달러로 낮춰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단기적으로 가격에 압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신제품을 출시할 것이고 또한 게임과 자동차 시장에서의 협업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상승 기대감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엔비디아까지 함께 좀 살펴보셨는데요. 그동안 좀 많이 빠진 반도체 섹터에서 특히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간밤에 좋은 흐름 가져갔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으로 좀 접근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또 국내 증시에서도 ETF가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관련한 ETF들도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인데요. 글로벌 보안의 리더를 표방하는 그렇죠. 그런 기업입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간밤에 해당 소식 전해지면서 그리고 매수세 크게 유입되며 5%대 반등세를 기록했는데요. 53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까지 함께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섹터만 더 확인을 좀 해볼 텐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WHO에서도 계속해서 분석 자료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한 이슈들도 계속해서 오프닝 벨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간밤에 화이자와 모더나 주가 어땠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에는 관련된 좀 이슈가 전해져 있습니다. 미국 CDC에서 12세 이상 부스터샷을 권고한다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하지만 해당 소식에 화이자는 탄력을 받지 못했고요. 바이오엔테크가 오히려 매수세 유입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바이오엔테크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정규장에서는 1% 넘게 오르면서 21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시 화이자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속보인데 우리나라에도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다음 주부터 도입될 것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화이자는 치료제로 앞으로 수익을 더 많이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간밤에는 1% 넘게 내리며 54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함께 모더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모더나는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 보였습니다. 216달러 선에 거래 마쳤는데요. 헬스케어 섹터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이어간 우리 헬스케어 섹터까지 함께 확인을 하고 오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또 아무래도 집콕 많이 하시잖아요.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OTT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디즈니와 또 우리 넷플릭스 주가도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디즈니 간밤에 좋은 흐름 가져갔네요. 네, 지금 디즈니와 넷플릭스가 엇갈린 흐름 가져갔습니다. 디즈니는 1% 넘게 오르면서 15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현재 월가 IB들이 일부 디즈니에 대해서 앞으로 가입자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현재 지금 넷플릭스는 2% 넘게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55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OTT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까지 함께 확인해 보셨는데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나이키 쪽 그리고 또 의류 쪽 관심에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나이키 주가 어제는 또 빠지는 흐름을 좀 가져갔네요. 네, 나이키가 지금 소폭의 내림세 기록하면서 조금 반등을 해도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최근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16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향후 의류주, 겨울 시즌 관련해서도 좀 눈길이 가기 때문에 의류주의 추이도 저희 장연구소에서 계속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이키 주가는 좀 하락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강보합세에서 좀 마감을 했다는 점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주가 확인해 보시면요. 맥도날드 전일 대비 0.94% 상승하면서 269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네, 이어서 스타벅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타벅스도 전일 대비 0.63% 상승하면서 네, 11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오랜만에 111이라는 숫자를 좀 보게 됐는데요. 네, 바로 이어서 또 아래쪽에 라스베가스 샌즈도 함께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장유신 캐스터가 짚어주시죠. 네, 현재 지금 리조트와 카지노 섹터 조금 매수세 유입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좀 어떤 매도세가 과도했다라는 판단에 매수세 유입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먼저 라스베이거스 샌즈가 2% 넘게 오르며 3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옆에 있는 시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시저도 역시 3% 가까이 상승불 켜내면서 86달러 선을 기록했고요. 이어서 MGM 리조트 만나보겠습니다. 역시 3% 가까이 좀 전반적으로 크게 탄력받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4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지금 리조트랑 카지노주는 올랐지만 여행사주는 종목별로 엇갈리는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현재 지금 특히 익스피디아는 2% 넘게 빨간불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지금 RCI라는 티커를 가진 로얄 캐리비안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요. 3% 넘게 내리면서 크루즈는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크루즈 관련 주가의 흐름은 좀 약세의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도 가져갔었는데 우리 또 원자재 관련주들 하단에 있는 쪽, 베이직 머테리얼 쪽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FCX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우리 종목 프리포트 맥모란이죠. 그렇죠. 프리포트 맥모란 우리 예전에 많이 짚어드렸던 종목인데요. 간밤에 좀 안 좋은 흐름 가져갔네요. 맞습니다. 원자재주가 저희 전일장에서는 가장 강한 섹터였습니다. 특히 구리 관련주도 있지만 철강 관련 종목이 좀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국내 시장에서도 최근에 철강주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구리 관련주, 비철금속주 추이 살펴보시면요. 구리는 프리포트 맥모란, 현재 대표주를 살펴보실 때 2% 넘게 빠지면서 4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아래에 있는 NU이라는 티커를 가진 뉴코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주 뉴코는 그 전일장에서는 상승 흐름을 가져갔지만 다시 한번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5% 가까이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